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 한태호입니다. 이 더위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열대야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한낮에 원주 지역 기온 32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또 전국의 자외선 지수도 높게 지속했고요. 또 오후 한때 강원 지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 이후 날씨는 태풍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그 진로가 유동적입니다만은 내일 새벽 제5호 태풍 송다로 발달한 뒤에 중국 상해 동쪽 해상을 향해서 북상하겠다고 하는데요. 좀 약간 유동적입니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동부 고속이 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좀 시민들의 불편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것이 또 휴가철 앞두고 또 휴가철인 지금 좀 시민들의 불편 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제25회 동강 뗏목 축제가 29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영어로 동강둔치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그 내용도 들어보도록 하죠. 7월 28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민선 8기 임기 내 신청사 착공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3천억 원 가량의 건립 비용 확보 방안 마련이 부지 재선정과 함께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도청사 신축을 위한 건립 비용은 공사비가 2,690억 원, 또 용역비 284억 원 등을 포함해서 총 3,089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수소차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충전소는 부족해 수소차 운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내 수소 전기차는 올해 7월 기준으로 총 2,440석대로 1년 새 1,100여 대가 급증해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주는 456대로 집계되고 있지만 충전소는 원주의 경우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부터 횡성 지역의 초중고교 학생과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무료로 버스를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횡성구는 내년 8월부터 무료 버스 시행을 목표로 행정 절차와 법적인 검토에 착수했고 또 지역의 초중고교 학생에 대한 버스 요금 무료화에는 5,60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강원도 내 노선, 정말 절대적으로 많은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동부고속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좀 많은 분들 불편이 커지고 있는데요. 좀 어떻게 좀 정리가 될지 또 어떻게 좀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 연맹 고속버스 노동조합의 동부고속 지부죠. 용봉중 지부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부장님.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번 동부고속의 파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동부고속 파업은 7월 26일 오후부터 시작됐습니다. 7월 26일 오후 5시요. 예. 네. 근데 당초 이제 그 일정은 어제부터죠. 27일부터 파업에 돌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하루 앞당겨서 파업이 이제 시행이 된 겁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각 영업소가 많습니다. 저희 삼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속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세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7월 이제 27일 날 서울로 총 집결을 하려고 하면 네. 저희들은 운수업 특성상 숙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에 가서 자야 하는. 예. 그러다 보다 이제 결집되기가 좀 어려워서 숙박을 이제 안 내려가는 방향서부터 이제 부분적으로 저희가 파업이 들어가는 순간 사측에서 모든 예매율을 다 빼버렸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좀 혼선이 빚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당시 27일에 파업에 돌입한다. 그래도 좀 아시는 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26일은 너무 갑작스럽게 이제 취소가 되면서 뭐 예매 취소도 이루어지고요. 좀 정말 좀 많이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파업에 돌입하게 된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전체적인 그 상황은 어떤 겁니까? 저희가 이제 18년도 최저시급이 16% 갑자기 인상이 됐을 때 네. 모든 회사들이 10% 이상 뭐 임금 인상을 가져갔었습니다. 근데 저희 동부고속은 그 최저시급을 맞추기 위해서 700% 상여금을 받던 것 중에 300%를 최저시급 맞추는 부분에다가 선입을 시켰고 네. 각종 수당으로 이렇게 선입을 시키면서 받던 금액은 똑같은 구조로 해서 임금 구조 변경을 했습니다. 예. 전 위원장이 그러면서 그 임금은 동결을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3년 동안 생활을 해왔었거든요. 네. 10년 동안 타사들보다 10%의 적은 임금을 받고 생활을 해왔고 지금은 물가 상승 등 뭐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상황에서 또 기존에 바꿔놨던 임금 구조가 이 코로나 3년 세월 동안에 상여금이고 임금 부분에서 뭐 너무 많이 감소되는 부분으로 작용이 됐기 때문에 네.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타사들과 어느 정도 임금은 좀 맞춰달라. 그리고 잘못된 임금 구조를 좀 변경을 하자라는 네. 하에서 이제 사측과 대화를 했었으나 사측은 또다시 그 저희가 잘못된 임금 구조 변경을 요청한 부분에서 인상률을 상여금으로 메꾸고 1.2%를 제시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도저히 대화가 되질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 이제 총액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 또 이제 관건 아니겠습니까? 네. 이 조합원들 평균 임금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월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저희가 한 300만 원 가량의 이제 수정액을 타고 있는데요. 네. 코로나 시국에 지금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돈들은 200만 원 초반이었습니다. 실수령액은 한 200만 원 초반대다. 예, 이제 연으로 따지면 상여금 별도 이런 건 제외하고 네. 실질적으로 월급만 가져가는 부분에서는 총액은 300만 원 정도 수정을 하되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거는 200에서 300 사이에서 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이게 또 그 일하신 뭐 경력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개인차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개인차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호봉제로 되어 있어서 호봉이 많으신 분들은 급여를 많이 가는 구조인데요. 네. 저희는 임금 구조는 지금 근무를 많이 한 사람이 돈을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상여금까지 포함해서 실수령액이 한 250에서 300 정도다라고 이해하면 상여금까지 포함이 되면은 이제 총액은 뭐 뒤로 이제 받는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식비라든가 예. 뭐 이런 걸 포함하면 한 47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총량은 됩니다. 470만 원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급여는 그렇고요. 근데 그 보통 이제 근무 체계를 보니까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네.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예, 이게 저희가 이제 새벽서부터 밤늦게까지 운행을 하면서 예. 2일 근무하고 하루 쉬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뭐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건가요? 이익은 이류 원칙은 되고 있으나 저희가 주말에 저희 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하다가 보니까 사측에서는 근무를 더 해달라. 이틀이고 3일이고 많게는 일주일까지도 근무를 시키는 조합원들도 있고요. 네. 그렇게 저희들은 운행을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국 한 거는 이제 이러한 그 휴게 시간의 확보와 함께 또 임금 인상이 주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사측이 1.1%를 제시했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노조 측에서는 어느 정도의 인상폭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은 임금 구조 변경하는 데 드는 비용 뭐 4.5% 정도와 네. 이거 식비가 저희들이 지금 6,500원을 받고서 식당을 찾고 있는데요. 네. 이 금액으로 저희가 먹을 수 있는 메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의점에 가서 햇반과 컵라면으로 때우는 조합원들도 있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식비는 8,000원 정도를 줘야 메뉴가 최고 싼 금액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좀 먹을 수가 있거든요. 식비가 현재 얼마로 책정돼 있다고요? 6,500원입니다. 6,500원이요? 네. 먹을 게 별로 없긴 하겠네요. 강남에서는 이 금액으로 메뉴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강남만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만. 네. 그런데 이러한 그 입장차로 인해서 현재 파업까지 돌입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저희는 이제 그 일반적인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 또 시민 입장에서는 이게 좀 빨리 좀 타결을 보고 이 정상 운행을 이제 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네. 현재 그 노사 간의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7월 26일 저녁 11시 반까지도
사측과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 네. 근데 사측에서는 너희들이 할 수 있겠냐, 하려면 해봐라, 휴가나 가라, 예. 이런 조롱하는 투로 계속 저희들을 대화했기 때문에 네. 끝끝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입장차가 있어서 파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계속해서 그럼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네. 좀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저희는 사측에서 대화를 하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네. 사측은 아무런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이제 뭐 휴가철이고요. 네. 이게 장기화되면은 정말 이 불편이 너무 커질까봐 정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빨리 끝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사측이 합리적인 대화를 요구를 한다면 예. 저희들도 빨리 그 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저희 대표이사는 전국 자동차 연맹에서 30년을 근무해 오셨던 분이시고요. 네. 저희 노무이사님은 저희 동부고속에서 15년 동안 위원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조합원들의 심리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또 전에 또 노조 일을 하셨던 분들이 또 경영진으로 있군요. 네. 그러시다 보니까 그런 회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너희들이 얼마나 버티겠냐. 뭐 그런 태도를 지금 계속 보이고 계셔서 예. 원만하게 대화가 될까 걱정이긴 합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사측에서도 빨리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계신 거로군요. 네네. 저희도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근데 사실 그 시민들의 불편이 이제 크지 않겠습니까? 좀 여러 가지 그 민원도 많이 제기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좀 부담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7월 5일 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 결정이 내려졌고요. 네. 7월 13일 날 저번 찬반 투표를 거쳐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고도 7월 26일까지 시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대화로서 풀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사측에서의 생각은 국민들의 뭐 이런 불편함이라든가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에는 전혀 뭐 관심도 없이 그냥 노동조합을 탄압하겠다는 생각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사측에서 빨리 이러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원만하게 합의점, 저희들이 꼭 요구한 대로 타결을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법 내에서 어느 정도 제시를 먼저 좀 해주시면 네. 저희도 나름대로 올해 저희들이 조금 더 좀 밥을 좀 싼 걸 먹더라도 그걸 감수해 그래도 어느 정도 빨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런 부분 약간 이제 관점을 달리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 동부고속 경영 상태가 좀 안 좋습니까? 지금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동부고속이 동부그룹에서 매각이 따로 됐습니다. 네. 그리고 펀드회사를 거쳐서 동원산업으로 넘어갔다가 네. 또다시 펀드회사로 넘어와서 거기서 또 한 번에 거쳐서 지금 경북고속이라는 최대 이제 그 관리하는 주체는 경북고속인데 이제 네. 코리아와이드. 이제 동부그룹에서 이제 경부고속으로 이 소식이 바뀌었군요. 예.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문어발식 운수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원주터미널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정말 궁금합니다. 지역에서. 예. 네네. 강릉 고속터미널도 매각하였고 예. 동해터미널 부지도 매각을 하였고 원주터미널 부지도 우리 국민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이득을 남기고 7배 가량의 이득을 남기고 700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네. 그 700억을 매각을 해놓고도 원주 혁신도시의 부지를 차고지 마련을 하려고 노력 중에 그 부지를 좀 마련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그 내부에서는 이 동부고속이 현재 터미널 부지를 매각하고 혁신도시 쪽 이 관설동 쪽으로 옮기려 한다. 이건 뭐 내부에서 어느 정도 공공연한 사실입니까? 네, 이제 저희는 거기에 부지를 매입했다고 사측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차고지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시에서 일단 승인을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큰 방향은 잡혀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군요. 네네. 예. 아니 그러면은 터미널 부지들 다 이렇게 매각하면요. 네. 일단 자금 사정이 좀 약간 여유가 있어진 거 아닙니까? 여유가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천에 공공버스 3,401번을 입찰을 받아서 운영을 했고요. 예. 그 업체를 또 갑작스럽게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스 충전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그 부지도 매입했고 네. 충전소도 신설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양양고속터미널 입찰에도 참여하여 양양고속터미널도 저희들이 입찰을 받아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4대 확장하는 데에는 그 투자 금액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저희들의 밥값 6,500원이 적다는 주장에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빨리 파업이 원만한 결과를 내서요. 좀 종료되기를 희망하겠고요. 앞으로 좀 이 부분 언제까지 지속될지 좀 걱정이 많이 되는군요. 당사자는 더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좀 시민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또 이 터미널 부지 과연 어떠한 배경으로 매각이 되고 또 어떠한 그 방향이 잡혀 있는지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사측에서 그러한 예. 부분은 저희들한테 전혀 그렇겠죠.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좀 인지하는 부분도 있겠고 다음에 따로 좀 이 부분에 관해서 좀 함께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좀 가능하겠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 사측과 대화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그럼 마무리하고요. 아무튼 고생하십시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시민들께 불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고속버스 노동조합 동부고속지부의 용봉중 지부장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이렇게 동부고속이 총파업에 들어가면서요. 시민들 불편이 이제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단연 그 터미널에도 여러 가지 또 많은 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 현장 좀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죠. 추인의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좀 시민들 많이 혼란이 있었겠어요. 네, 동부고속은 강원도에서 동해안 노선을 맡고 있는데요. 서울 경부에서 출발해 원주로 오는 노선뿐만 아니라 동해와 삼척, 강릉, 또 양양과 속초 노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총파업 소식이 알려지면서 적지 않은 혼란이 있었는데요. 특히 경부선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출퇴근을 위해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분주한 아침에 출근이나 각자의 일정을 위해 터미널에 도착한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일정에 제때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터미널 측은 대체 노선을 운영했는데요. 그러면서 승차홈이 바뀌었는데 이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차를 놓치는 시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시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동부고속 파업 때문에 7시 5분 차를 놓쳤어요. 제가 원주에 오늘 교육이 있어가지고 왔다가 가는 건데 7시 5분에 아침에 서울 경부에 타기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차가 계속 승차홈이 없는 거예요. 원주가 25, 26인데 번호가 예매는 3일 전에 했거든요. 차가 없어가지고 제가 계속 기다렸는데 거기서 방송을 했다고 들었는데 저는 방송이 거기 텔레비 소리도 있고 전혀 들리지 않았는데 카운터로 갔는데 거기 카운터까지 또 멀거든요. 영동선에서. 카운터까지 가가지고 왜 차가 안 오냐 그랬더니 갑자기 중앙고속으로 바뀌었는데 17번 플랫폼에서 벌써 떠났다는 거예요. 원주는 25, 26인데 17까지 한참 걸리고 저는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차를 놓쳤어요. 네, 또 다른 시민에게 피해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평일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갑작스럽게 파업을 하니까 출퇴근에 어려움이 많다고 그리고 차도 이제 너무 띄엄띄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일정에 차질이 생겨서 곤란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오전에 원래 갔어야 되는데 못 가서 기다리다가 1시 차 타고 가시는 분도 봤어요. 네. 현재 좀 대응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군요. 네, 모든 시간대에 다른 고속버스 차량으로 대체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있던 시간에 운행이 결렬되진 않았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파업 소식이 전달된 오전이 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대응에 대해 터미널 직원에게 상황 들어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차가 동구만 있는 게 아니라서 다른 그 회사 차 시간대로 예매 다 연락 미리 드려서 반 정도 줄였죠. 다 연락 미리 해가지고 시간을 바꾸라고. 네. 오늘까지는 다 된 거고. 네. 자, 일단 동부고속 파업으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건지 사실이고요. 좀 앞으로 어떻게 예상이 가능할까요? 걱정되는 건 오는 금토일 주말의 사정입니다. 중앙고속에서 지원 차량을 운행하고는 있지만 이 지원에도 한계가 있어서 주말에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 이용객이 많은 주말, 특히 토요일 오전 시간대는 차 자리가 거의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원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중앙고속 버스 운전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저희 중앙고속은 그냥 임시 대차를 해서 그냥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서울서 임차 내려와가지고 여기 시간 맞춰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마 주말 되면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아마 손님들이 많이 밀릴 거예요. 우리도 차가 한계가 있어가지고 못 넣을 수도 있어가지고 금토일은 지금도 매진이라가지고 지금도 여기 보면 그때 아마 난리나 아우성 될 거예요. 네. 자, 사실 뭐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버스 파업만이 아니라 또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 매각 문제까지 해서요. 지금 요즘 계속해서 좀 혼란을 주고 있네요. 이 부분 좀 빨리 해결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터미널 이전 문제로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터미널 상황에 대해서 상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는 여기서 거의 7, 8년을 평생 여기서 이제 터를 잡고 벌어서 먹고 살았는데 갑자기 어떤 일절 그런 어떤 뭐 협의 또는 통보도 없이 뭐 양해도 없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다 전 재산을 뭔가 뺏기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저는 여기서 상인이기도 하지만 시민이기도 하니까 너무 안이한 대응 방식, 일처리 이런 것들 좀 답답하죠. 네, 좀 많이 답답해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제 그래서 또 원주시 차원에서는 어떻게 이 상황을 인식하고 있고 또 대처 계획이 있는지 좀 알아보려고 인터뷰 요청했었습니다만은 언론사의 취지를 좀 거부하시더군요. 좀 많이 놀랐습니다만은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제가 질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그 원주시의 행정 좀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또 생각도 들었고요. 좀 이런 사안이 있을 땐 좀 시 차원에서 좀 정보 적극적으로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이죠. 영월 동강에서 무더위를 날릴 또 여름 축제가 열립니다. 영월 동강뗏목 축제인데요. 내일부터 시작해서 4월간 진행된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영월문화재단의 최용석 부장 연결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최용석입니다. 예, 이 동강뗏목 축제 역시 코로나19 때문에 3년 만에 정상 개최되는 겁니까? 예, 그렇죠. 2년 동안 코로나로 개최가 안 돼서 이제 3년 만에 개최되는 겁니다. 네, 이 축제 소개 좀 간략하게 먼저 해주시죠. 예, 영월 동강뗏목 축제는 올해 7월 29일 금요일부터 7월 31일 월요일까지 영월 동강둔치 일원에서 3일간 펼쳐집니다. 어린이 워터파크는 지난 월요일 7월 25일부터 행사 마지막 날 7월 31일까지 운영되고요. 25년 전에 처음 뗏목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동강뗏목 축제가 시작되었지만 올해는 좀 뭔가 변화를 주고 또 그동안 못했던 것에 대한 변화를 줘서 좀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 청춘파크, 피닉스파크, 또 뗏목파크, 어린이파크, 힐링파크, 스카이파크 이렇게 6개 구역으로 나눠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동강뗏목 어린이 워터파크 25일부터 사전 운영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뭐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십니까? 예. 지난 20일 월요일에 오픈해가지고 지금 상황리에 운영되고 있고요. 네. 행사 마지막 날까지 운영되니까 또 많이 방문하셔서 또 즐겁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 오후에 개막식이 열리는 것인데 이 개막식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 이제 뭐 개막식은 원래 거운이라는 마을에서 전통 뗏목이 출발을 해서 둔치에 도착을 하면 개막식이 오픈됩니다. 올해는 특별하게 그 킬러 콘텐츠로 해서 뗏목 퍼레이드를 준비해서요. 다양한 볼거리들을 한 7팀에서 함께 그 트랙에서 보여주는 트랙 버스킹과 또 무대에서 보여지는 또 무대에서 퍼레이드를 진행해서 그 다양하게 볼 수 있도록 좀 퍼포먼스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개막식은 오후 6시입니까? 예. 개막식은 저희가 이제 둔치에 도착하는 6시부터 시작해서 보통 8시까지 식을 간단하게 하고 퍼포먼스 위주로 많이 준비하였습니다. 그렇군요. 뭐 그 이전에 미리 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이제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첫날에 진행되는 행사를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차는 이제 많은 뭐 이벤트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메인 행사장에서는 뗏목 시연하고 퍼레이드, 개막식, 대중가수 공연, 드론쇼가 준비되어 있고요. 주변에 동강 어게인에서는 돗자리 시네마라든지 동강 어게인 버스킹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체험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만은 뭐 이벤트 중에서 이미 예약이 끝난 것도 있고요. 또 당일 현장에서 즉석 참여가 가능한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직접 참여도 가능한 것들이 있을까요? 다양한 이제 대회라든지 뭐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수상보트 줄다리기 대회나 뗏목 경주 대회는 사전에 다 예약을 해서 그 토너먼트 형식으로 해서 마지막 날 결승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 외에 물수제비 대회라든지 이열치열, 다슬기 체험 같은 경우는 3일 내내 진행되고요. 네. 대회 자체들도 이벤트로 당일날 접수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내일부터 좀 더울 때 아주 시원한 또 그런 거 행사가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좀 초대 말씀 또 해주면서 오늘 또 정리하도록 하죠. 동강뗏목 축제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저희들이 못했던 것에 대해서 그동안의 축제에 대한 재구성을 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방문하셔서 기대 이상을 보고 느끼고 담아서 가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숙박업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준비가 되어야 또 이제 그 방문객들의 불편이 줄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부분들도 함께 또 상인들과 함께 또 고민들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예, 지역 주민들하고 이제 거의 상생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지역들하고 좀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좀 했고요. 네. 또 근데 하지만 또 영월이 또 협소한 관계로 빨리빨리 예약을 하셔야 좋은 숙박이라든지 여건을 마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영월문화재단의 최용석 부장이었고요. 7월 28일 목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